자, 70페이지 볼까요? 요약서 70페이지. 등기의 불법 말소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리고 갑에게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근데 등기를 유지해서 그 저당권을 불법 말소한 거예요. 을이 1순위 저당권 불법 말소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병에게 매매하고 다시 병은 돈이 필요해서 저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갑은 이 불법 말소된 등기를 회복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닙니다. 자, 이 때문에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여전히 말소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에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아두고 만약에 지금 회복 등기 하기 전에 갑이 회복 등기 할 수 있잖아요. 회복 등기 하기 전에 정이 저당권을 실행했다면은 갑은 회복 청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면은 회복 청구한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당연히 말소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 저당권을 실행한다면은 굳이 갑은 회복 청구할 필요 없고 어떻게 구제받는다? 정의 배당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원래 정의 배당할 수 있는 금액 누가 배당받아야 돼요? 갑이 배당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을 보다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구제받습니다. 등기의 불법 말소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이 병과 정은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회복 등기에 누구 회복 등기에? 갑의 회복 등기에. 근데 승낙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소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병과 정은 승낙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1페이지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입니다. 이거는 문제 잘 나올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고 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를 했는데 자, 대금도 받고 또 뭐다? 점유도 을한테 이전해 줬습니다. 근데 뭔 말을 안 해준 거예요? 등기만 해주지 않습니다. 을한테 등기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은 그 그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을을 갑으로 수정해달라 했었죠.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한 거죠. 을을 갑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적지위. 우리 매도인 먼저 봅시다. 매도인 법적지위. 첫 번째, 매수인은 그 소유권 이전 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다?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여전히 소유자가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부동산에 가압류할 수 있고 또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강제 집행하게 되면은 이 매도인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게 되면은 을은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제3자 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또 세 번째, 매도인의 파산 시 매도인이 파산했다면은 원래 매도인이 파산하게 되면 이제 채무자의 재산은 전부 파산자단에 편입됩니다. 파산자단에 편입되면은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내 재산이다라고 환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우선 변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체권도 없다는 거. 자, 매수인의 법적 지위입니다. 첫 번째, 미등기 모가 건물의 양수인을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대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관계나 그 그림 보시면은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등기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매매한 겁니다. 을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점유도 물론 그 사이에 이 병이 그 건물 신축 건물에 불법 점거를 합니다. 자, 불법 점거할 때 을이 소유권의 기한 물권 청구권 즉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 번째, 건물 철거. 건물 철거는 99페이지라고 또 참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참조. 그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건물 철거는 99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주시고. 자, 네 번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습니다. 비록 을은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은 아직까지 뭐다? 내가 소유로 됐기 때문에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즉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점유하고 있는 점유상당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점유상당 지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익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을이 등기하지 않고 다시 병한테 매매도 똑같은 겁니다. 을이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도 뭐다? 매매도 갑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마찬가지로 을과 마찬가지로 점유 사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등기 청구권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을은? 10년 이내. 만약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 내용이 5번이고. 자, 우리 과실취득, 우리 매수인이 과실취득한 건 꼭 두 가지죠. 목적물 전부 인도받거나, 목적물 인도받거나, 또는 뭐다? 전부 대금을 완납한 때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다 해서 과실 수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가 문제죠. 하나는 등기 유효성입니다. 두 번째 등기 청구권. 우리 등기 유효성은, 자,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해주지 않고 다시 을이 병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해주지 않고 바로 뭐다? 갑이 병에게 등기를 한 걸 우리가 말한다?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주의할 점, 갑, 을, 병이 합의를 하든 갑, 을, 병이 합의를 하지 않든 일단 병명의로 등기가 되면요, 이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단속 규정이죠. 틀리신 거는 갑, 을, 병만 합의했을 때만 이 등기는 유효하다라면 틀립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병매로 등기가 되더라보다 중간생략 등기는 뭐다? 유효합니다.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유효합니다. 처벌은 받을지언정 유효,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자, 문제 우리 이제 등기 청구권입니다. 우리 등기 청구권은 두 가지. 갑, 을, 병이 합의했을 때 합의가 없을 때 갑, 을, 병이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가 없는 경우는 전 갑, 을, 병이 합의가 없는 경우는 병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다면은. 자, 그것만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자, 그래서 우리 합의가 있는 경우만 우리 법리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합의가 있는 거. 하단, 그림 하단에 있는 거.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의가 있는 경우는. 두 번째,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중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전히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을도, 갑도 을에게 대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세 번째, 갑으로부터 병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네 번째,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 동그라미,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가지는 이러한 소유권 이전 이청권을 누구한테 양도한 거예요? 갑한테 병한테 양도를 한 겁니다.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입니다. 왜 채무자죠?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채무자.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지는 소유권 이전 이청권을 누구한테 양도했어요? 병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양도 양수 계약체랑 갑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갑은 병한테 해줘야 된다고요. 양도하게 되면은. 근데 갑과 을 간의 양도 양수 계약체는 알리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뭘 한다? 자, 채무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입니다. 이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려면 통지 또는 승낙. 둘 중 하나입니다. 통지하든 승낙하든. 통지는 주로 누가 한다? 양도인이 통지합니다. 이렇게마다 양도했다고. 물론 이제 이 양수인, 우리 실무에서는 주로 이제 양수인 통지하죠. 양도인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면은 이 양수인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지하거나 아니면 승낙은 갑이 을한테 승낙하든 갑이 병한테 승낙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승낙하나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면은 이 양수인은 이 채무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도할 때 이 소유권이 청구할 때 통지를 했다 합시다. 통지. 자, 통지를 하게 되면은 이 통지만으로 갑의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통지만 해서는 별도로 뭐 해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갑이 승낙을 했다면 그건 가능하죠. 그렇죠? 통지만으로보다 갑이 승낙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 나옵니다.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 승낙했을 때 피해갈 필요는 없는 예? 법적으로 하자. 아니, 항상 법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되면은 이행을 해야 돼요. 판결 내리잖아요. 이행하라라고. 그 이제 판결대로 이제 이행하죠. 안 하면 강제 집행하잖아요. 자,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성 같은 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의 중간성 끼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자, 무효등기 이용을 봅시다. 우측에 73페이지. 자, 그 그림 볼까요? 갑이 을에게 돈을 대여줍니다. 자, 을이 또 저당권 설정해주죠. 1번. 저당권 설정해주고, 자, 그 후에 변제에 대해서 을이 변제를 한 겁니다. 자, 변제의 세 번째. 저당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더라도 무효죠.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무효입니다. 무효. 자, 이 무효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네 번째. 다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리고 무효 등기를 그대로 채권의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려면 자, 돈을 변제하고 다시 무효 등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까지 그 사이에 제3자 이해관계가 없어야 된다. 가압류라든지 새로운 저당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무효 등기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측에는 멸실 등기, 멸실 건물의 등기 이용을 할 수 있다, 없다? 멸실 건물의 등기 이용은 무효입니다. 왼쪽 거는 무효 등기 이용, 저당권의 무효 등기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측에 멸실 건물의 등기 이용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한다면은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 지금 표시 변경 등기를 한 경우죠. 그 건물에 그대로마다 표시 변경 등기만 한 경우,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여섯 번째, 진정명의 회복을 논의한 소유권 이전 이기 청구권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갑이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위조해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하고 을이 누구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병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이때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하지 못합니다. 비록 병은 을의 등기를 믿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 갑은 회복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 을을 대의해서 원인으로 일어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거잖아요. 원칙이. 자, 그렇지만은 갑이 병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다는 게 판례터입니다. 이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입니다. 자, 원칙은 갑은 각 말소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해야 되죠. 그렇지만 애적으로 절차상 번거롭고 지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병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허용한다는 게 판례태도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갑 앞으로. 그렇죠? 또 하나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로 된 경우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원인무효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간의 관계입니다. 자, 목적이 동일하죠. 어떤 목적이에요? 진정한 명의자로 소유권 이전 하는 거, 그렇죠? 진정한 명의 간명의로 진정한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하는 거, 목적이 동일하고 또 성질도 같습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이죠. 방해 배제 청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법적 성질은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따라서 전소가 패소되면은 후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먼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구했어요. 갑이 병한테. 근데 패소 판결 받았어요. 다시 원인무효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85페이지 봅시다. 자, 85페이지 보면은 6번. 자, 을은 갑 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 을, 병은 갑에게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자, 어떤 문제죠? 중간성립 등기 문제죠. 합의된 거죠. 첫 번째,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세 번째, 갑으로부터 병명이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네 번째, 만약 갑과 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다섯 번째,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7번을 봅시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을이 다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을과 병이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중간성립 등기와 관련된 문제죠. 자, 첫 번째,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는다. 맞죠?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갖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갑을 병 전원의 합의 없이 갑에서 직접 병으로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갑은 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주의하셔야 하니까. 일단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일단 등기된 거는 유효하다니까. 그렇죠? 유효하다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의하지 않든 간에 병면허 등기되면은 그 등기는 유효하다. 유효하다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갑을 병 전원이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했더라도 병은 을을 대하여 갑을 상대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이제 이 합의가 없으면 대의권 행사해야 됩니다. 대의권 행사합니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에 관해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양도 통지만 해서마다 동의나 승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90페이지 봅시다. 90페이지 13번 봅시다. 이거 건너뛴 게 아니라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련 문제입니다. 13번 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이므로 매도인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비록 매도인 소유지만은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내 소유다라고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점유 상당 부당행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점유하고 있어 그 상당 부당행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렇죠?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좀 전에 했죠? 매수인이 다시 매수한 사람, 등기 없이 등기를 하지 않고 을한테 매수인, 다시 매수인이 배한테 매매한다 하더라도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이러한 점유 사용은 을이 점유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갑이 배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지료상당 부당행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 번째,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는 소멸시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죠? 을이 비록 등기는 하지 않지만은 점유하고 있다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는 소멸시가 걸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점유를 상실한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는 소멸시가 진행된다.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을은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 다시 을이 병한테 매매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병이 을한테 가지는 그런 권리에 똑같다고요. 그렇죠?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 병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병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틀린 질문이죠.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자, 다섯 번째,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차임상당 부당행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볼까요? 등기 효력 봅시다. 74페이지 등기 효력. 우리 등기 효력은 일반적 효력과 가등기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든지 대항적 효력 또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추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제 문제가 잘 나온 거는 추정적 효력입니다. 이거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추정적 효력. 자, 법률상 권리 추정. 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일단 적법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는 거. 또 절차의 적법 추정. 전부 다 읽어보시고
자, 미인번 봅시다. 미인번. 미인번보다도, 자, 릴번, D번. 릴번, D번 봅시다. 릴번, D번. D번의 C번도 똑같은 적입니다. 자, 우리 릴번, D번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 뭐한다? 추정된다. 우리 아까 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회복 청구 우리 불법에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가 똑같다고 권리로 그 명의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명의자의 권리자로 적법하게 추정된다는 거. 그건 주의하시고, 그 다음 미음법, 추정 효과를 원형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도 추정 효과를 원형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추정 효과를 원형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을과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병 소유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건 내 소유다라고 목적물 반환 청구서를 하는 거예요. 갑이. 누가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그렇죠? 이때 이 제3자가 추정 효과를 원형할 수 있다, 없다? 원형할 수 있다. 즉, 소유자가 누구라고? 병이라고 등기등본을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3자도 추정 효과를 원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거 주의하시고, 추정이 부정된 경우,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보존등기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죠. 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도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등기 하게 되면 소유자서 추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신축했다고 밝혀지면은 그 추정은 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B번,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또 추정이 부정됩니다. 세 번째,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격려된 이전 등기도 원인 무혐의로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D번,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 원인 없이 이미 존재할 때는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에 의하여 격려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사망. 그 이전에, 사망 이전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겁니다. 자, 매매 체결한 사망이 되면은 이때 이 등기 의무자, 즉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를 해서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 부동산 등기부에 나옵니다. 등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처럼 이 사망 이전에 등기 원인이 있단다면은 추정된다는 거,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한 때는 추정된다는 거, 추정력을 가진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허무인, F번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가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추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만으로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거 좀 꼭 주의하시고, 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도 점유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예를 들어 소유권이 있다 해서 반드시 점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점유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거는. 자, 우리 가등기 효력입니다. 우리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이 한 가등기가 있고, 두 번째는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채권 담보 목적하는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 우리 나중에 보면 특별법에
예의서 효력보다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 가등기입니다. 자, 갑과 을이, 그러니까 그림 봅시다. 갑과 을이 매매 예약을 합니다. 매매 예약. 자, 매매 예약은 당장 매매 계약 체결하지 않죠. 장차 공개할 체결하자라고 매매 예약을 합니다. 자,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은 갑과 을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기 때문에 갑은 뭘 해줍니까? 가등기를 해줍니다. 가등기. 자, 가등기 해주고 그 이후에 여전히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해준다는 것은 나중에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준가 봅시다. 가등기 후에 여전히 소유자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래서 갑의 채권자 병이 가합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가합류할 수 있고 또 갑이 정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갑이 누구한테 무한테 처분을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을이 본등기 한다면은 이 가등기 효력은 본등기 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는 어디로 소급한다? 가등기 한때로 소급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와 이 본등기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처분 등기는 전부 직권 발소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을에게 온전하게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자, 1번 봅시다. 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 청구권을 보존하는 때 합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이 가등기에서 보존될 수 있다 없다 있지만은 물권적 청구권은 이 가등기에서 보존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본등기 후 효력입니다. 즉 본등기 순위 보존 효력은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순위에 의한다. 그래서 그 중간 처분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 자, 본등기 전의 효력입니다. 즉 가등기 자체 효력입니다. 가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가등기 자체만으로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거. 또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도 그 말소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첫 번째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였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두 번째 이제 가등기 해준 겁니다. 가등기.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떤 이유로 모르지만은 세 번째 또 소유권 보존 중복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 겁니다. 뒤에 있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가등기권자는 뒤에 있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느냐? 말소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등기권자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니까. 그렇죠? 저는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도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86페이지 8번 봅시다. 자,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맞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경렬이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를 먼저 추정됩니다. 적법한 권리자 추정된다. 네 번째,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추정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에 있다가 추정된다. 가등기는 추정되지 않는다. 87페이지 9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은 첫 번째, 을소유 부동산에 대한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했죠? 소멸하지 않는다. 즉,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선순위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아까 불법 말소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갑이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그 소유자가 불법으로 말소한 다음에 병한테 팔아먹고 다시 병이 정을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회복 등기할 수 있죠, 갑은.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뭐 할 때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은 회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없다. 그 얘기다, 그죠?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소되잖아요. 선순위 저당권은.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다, 안 된다는 거. 네 번째,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한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은 깨어진다 했죠? 깨어진다. 자, 89페이지 봅시다. 12번,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의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마다 추정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맞춰진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네 번째, 종중 재산에 대한 유한 명의신탁의 경우 그 등기 추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유한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옳지 않은 수탁자이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해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정중간에 대한 위헌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 추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한 명의신탁입니다. 유한 명의신탁. 우리 유한 명의신탁은 위험인신은 신탁자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등기되어 있는 5층 건물이 멸실자자 3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다섯 번째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을 봅시다. 소멸. 요약서를 봅시다. 우리 물권의 소멸, 공통적인 소멸에는 5가지 있습니다. 목적물의 멸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멸시효라든지, 물권의 포기라든지, 공용징수라든지, 혼동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통적인 소멸의 특징들을 한번 위에 있는 박스에 한번 봅시다. 자,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저당권, 담보물권 자체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자,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우리 용의물권은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우리 이제 전세권은 다툼이 있지만은 가장 문제 잘 나온 건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전속기간이 있는 지상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정에서는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했었죠? 소멸한다. 네 번째,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은 그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죠. 자, 그중 우리 공통적으로 소멸된 원인 중에서 혼동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혼동.
혼동. 자, 우리 혼동으로 인해서마다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점유권, 광업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우리 혼동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하게 귀속된 걸 우리가 말한다. 혼동이랍니다. 자, 첫 번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입니다. 먼저 원칙을 봅시다. 자, 그림을 볼까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을이 전세권자가 가부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마찬가지로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했다 합시다. 등기했다 합시다. 을이 가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이 가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을은 그 지상권보다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자, 예외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3자의 권리 목적인데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3자의 권리 목적은 후승이 권리가 있을 때 이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입니다.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 후승이 권리자가 존재한 때입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먼저 볼까요? 우리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예외 규정. 예외 규정 그 밑에 보면은 그림 봅시다. 갑이 을에게, 위에 있는 그림 봅시다. 위에 있는 그림.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해 준 다음에 을이 돈이 필요해서 여기다 해야 되는구나. 복잡하니까. 자,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고, 자, 돈이 필요한, 자, 지상권자면 나중에 을이 가부 소유로 A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은 혼동으로 아무 이해관계 없을 때는, 그렇죠? 을이 가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근데 을이 돈이 필요해서 병에게 이 지상권에 뭘 설정합니까? 저당권.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제3자의 권리 목적이잖아요. 제3자의 권리기 목적일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멸하면 불축의 병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밑에 있는 판례 봅시다. A에 있는 판례 밑에. 두 번째, 이제 우리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할 때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다시 갑이 병에게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2순위. 두 번째 그림입니다.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을이 가부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가부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왜냐하면 2순위 소멸하면은 후순위 병의 저당권이 순위 상승하잖아요. 자, 그러면 을은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오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병 저당권은 소멸한다. 일단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하게 귀속된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소유자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을 뭐한다? 소멸한다. 먼저 제3자의 권리 목적부터 봅시다.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지상권자입니다.
이 지상권자가 병에게 돈이 필요해서 이 지상권에 뭘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저당권 설정. 자, 뭐 원칙은 이 을은 이 지상권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병이 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 뭘 취득한 거예요? 을의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을의 지상권을 취득하면은 이 지상권에 있는 이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혼동으로. 그렇죠? 혼동을 소멸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할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을이 돈이 필요해서 병한테마다 을의 지상권의 저당권,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고 부기등기,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고 다시 을이 돈이 필요해서 저에게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2순위로. 누가 1순위예요? 병이 1순위, 정이 2순위입니다.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병이 이 저당권을 취득한 거예요. 병의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후순위 저당권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이제 원칙과 예외 규정입니다. 자, 혼동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92페이지.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겁니다.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맞죠? 두 번째, 합의지분 포기에는 다른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 우리 합의지분 포기하면 다른 합의자한테 귀속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합의자한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만이 뭐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세 번째, 갑의 지상권에 대하여 을이 1번 저당권입니다. 자,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이게 두 번째, 이게. 그렇죠? 이거. 저당권을 2번, 지상권의 2번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왜? 저당권, 가압류 했잖아요. 그렇죠? 가압류 순위 상승해버린다고. 그렇죠? 가압류는 금액 비율대로, 가압류와 저당권이 금액 비율대로 안 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당권이 혼동을 소멸한다면은 가압류 혼자, 그렇죠? 금액 안 분하고 혼자 하기 때문에, 배당받기 때문에 불축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저당권자는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을 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갑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병에게 설정한 후 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저당권을 그 지상권은 뭐가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그렇죠? 제3제 권리 목적일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을이 갑 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점유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이거죠. 갑이 소유자였어요, 소유자. 우리 현재 점유자입니다. 자, 우리 임차인 합시다, 임차인. 임차인이 점유자잖아요. 임차인이 갑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하게 되면은 원칙은 갑이 을에게 점유도 이전하고 부동 소유권도 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을이 점유할 때 이 점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점유 계정입니다. 점유 계정. 자, 세 번째. 우리 점유는 배타성이 있다, 없다? 없다. 배타성이 없습니다. 또 우선적 효력도 없고, 그렇지만 본권과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갑소유 건물에 을이
의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한 후, 자, 1순위가 뭐예요? 임차권. 병이 그 건물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후일 을이 갑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여도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만약 소멸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이 순위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갑의 지상권에 대하여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을이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은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그렇죠? 소멸한다. 틀렸죠? 다섯 번째, 근저당권자인 갑이 근저당의 목적물의 건물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혼동으로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이게 이제 판례 태도입니다. 4번이 틀린 점이죠. 자, 쉬었다 합시다.